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네이비실이 한참 동안 이제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어요. 네이비실은 미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0개월 동안 굉장히 막 엄격하고 혹독한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지 정규 요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성공하기까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네이비실이랑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랑 지금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혹독한 그런 뭐 해군 특수부대나 엘리트 해군 특수부대나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나 지금 이 코로나를 정말 겪어내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어떤 이런 상황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앞날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정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랑 뭐 특별히 뭐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다들 각자의 어떤 능력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어떤 예측이 불허한 그런 정말 불안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세 가지 비결,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 높은 훈련 받고 치밀한 전략 세우면서 적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 이제 보면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부대 내에서 이제 야간에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적이라고 생각하고 적군이 총을 쏜다고 생각하고 나서 반격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까 아군끼리 싸운 거였어요. 아군끼리.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었대요. 아군끼리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위에다 대고 막 이렇게 총 쏘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이들이 부대원이 이제 여러 명 이제 다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래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전 실행 곳곳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허점들이 이제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코 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장은 작전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 자기가 지겠다.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리더고 내가 이제 부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군복 이제 벗을 각오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나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다. 이제 스스로의 책임을 다 떠안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상관들이 어떤 신뢰를 받고 동료들이 이제 그 대장한테 경의를 표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전쟁터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회사에서, 뭐 일터에서 어떤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남 탓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이 난관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일에 해결점에 더 집중을 하는 거지, 누가 책임이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유현진 선수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투수니까 이제 딴 어떤 이제 타자들이 잘하고 못하고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승리 투수가 되고 안 되고가. 그런데 단 한 번도 유현진 선수의 이제 특성은 뭔가 하면 동료들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데요. 진 날에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유현진 선수나 뭐 네이비실에 있는 조코 대장이나 다들 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 남의 실수, 남 탓, 뭐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근데 사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경력, 자기 책임, 뭐 자기 성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팀 책임으로, 책임자들도 다른 팀 책임으로 이제 돌려버리는 거, 아니면 자기 뭐 부하 직원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 아니면 그냥 자기 상사 알아서 하겠지 뭐 본인이 결제했는데 뭐라고 해서 이제 다 책임을 떠넘기고, 윗사람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떠넘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책임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 어디가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굉장히 조직 안에서의 문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직장 생활을 참 이제
잘하고 성공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이제 탁 생각을 해보면 남의 과오를 뒤집어쓸 필요는 없어요. 다 내 책임이라 다 뒤집어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해결점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걸 먼저 찾고 먼저 제안해서 벌써 글로 튀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남에 대해서 이제 막 비난하고, 저 팀의 마케팅이 잘못해서 이렇게 매출 작살나고, 아니면 영업에서 잘못해서 뭐 이렇게 매출이 엉망이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내세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게 뭔가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시각을 갖게 되면서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이제 조직에 가서 강의를 하고 회사에서 기업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저렇게 먼저 솔루션을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 탓을 하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이게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변명을 늘어놓거나 불평하기에 바쁜 거, 이거는 절대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비실 여기 대원이 되려면 이제 24개월 훈련을 거쳐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수중 폭파 훈련. 수중 폭파 훈련에서 이제 2조가 거의 모든 경주에서 다 승리하고 6조는 매번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매번 꼴찌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2조하고 매번 승리하는 2조하고 매번 꼴찌하는 6조하고 조장만 이렇게 탁 서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열악한 꼴찌만 하던 팀을 결국에 1등 하던 그 조장이 와서 정말 1등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정말 1등 하던 어떤 그런 팀인데도 꼴찌 하던 조장이 와서 맡았더니 꼴찌로 내려간 거죠. 그만큼 리더의 어떤 그런 그 생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방법들은 굉장히 어떤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조직원들의 어떤 역량, 이런 걸 가지고 리더들이 굉장히 투덜거리고, 정말 이렇게 정말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리더는 그야말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어떤 조직원들, 그 팀 멤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지 않고, 이들이 오합지졸이라서 내가 잘 리드할 수 없어 라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가장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투덜 박사들 있잖아요. 항상 투덜거린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가다 놔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반드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온다, 이제 회사에 어떤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뭐 이유도 많아요. 뭐 비가 많이 와서 경기가 안 좋아서, 코로나라서 눈이 많이 와서, 뭐 북한 문제, 안보 문제가 불안해서, 그냥 계속 이유와 변명을 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떤 이제 이유로 삼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어떤 건가면요, 모르는 채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채. 이건 너무 정말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구성원들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의도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넵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진행될수록 뭐가 이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지시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채 넘어가면 난 실패하니까. 왜 내가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일에 성과가 난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제 리더면 일을 시킬 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조직원들한테 설명하는 거, 그게 훌륭한 리더, 성공하는 리더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팀장이 이제 일을 시켰는데요. 김대리,
그 저기 A 업체에 가서 사장 얼굴 좀 한번 보고 오세요. 얼굴 내민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김대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이제 그 거래처 사장을 보러. 근데 이제 팀장은 속마음으로 뭐였냐면 내년에 이제 프로젝트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질도 주고 좀 준비 상황이 어떤지 좀 물어도 보고 혹시 다른 회사에서 이제 여기가 잘하는 A 업체가 잘하는 그런 디자인 회사니까 혹시 딴 데에서 먼저 이제 뭔가 계약을 해서 우리랑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한번 이제 살피고 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김대리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오랬으니까 아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유 너무 벤지 오래돼서 그냥 차 마시러 왔어요 이러고 갔다 그냥 얼굴만 보고 온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대리는 왜 갔다 와야 되는지 모르고 갔으니까 실패한 자. 그 다음에 팀장은 김대리가 왜 그 사장을 만나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패한 리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채 넘어가는 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일을 왜 어떻게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일을 하자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겠거든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스마트한 어떤 그런 면을 점점 갈고 닦아야지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그리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요 그 네이비실을 예로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남 탓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불평하기에 바쁘다. 세 번째는 모르는 채 넘어간다. 이거는 절대 성공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딱 명심하고 계셨다가요. 절대로 올해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올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조금 더 이게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아주 멋진 2021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